사실 뭐 탈북자들 가지고 북한에서 뭐 쓰레기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그 쓰레기를 정성스럽게 사람 대접. 사실 그 일본에 친척들이 있어서 일본에서 돈도 보내왔고 또 그쵸. 직업도 예. 경영위원회 축산과 있으면서 그럼 조금 잘 살긴 예, 하셨겠네요. 예. 아니, 저도 이제 북한에 살면서 보면은 기국자들이 부러운 게 만경봉호가 들어오면 되게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서도 뭐 커피 마시고 커피에 설탕 넣고 프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딴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살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덜국대 10년 나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산대혁명 서서 3년 나가고 아이고. 이게 이제 서희 엘리트 코스잖아요. 네. 저는 출신 성분이 나쁘니까 단幹부는 안 되고 행정간부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시군 더는 안 되고 시군 부위원장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경영위원회. 네. 근데 제 밑에 있는 제 후배가 부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야는 자기 당 삼촌이 중앙당의 그 조직지도부의 유학생 파견과장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열받기 시작해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드라마 보고, 역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결정적인 거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조선체육대학 다녔거든요. 체육대학에서 복싱했어요. 청소년 종합.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국가대표지.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 종합 가서 1년 반 훈련했나? 그때 아시아 경기 준비하면서 야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선수 선발 경기에서 1등 했거든요. 네. 상대하고 해서 야가 네. 이제 심판이 야선 들어서 야는 이젠 나간다 했는데 네. 못 나갔어요. 또 터대 때문에. 사실은 그놈이 아버지 고생하는 거, 엄마 고생하는 거, 기국자 자녀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자기가 그 국제연기 나가서 이기면 평양 거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집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야가 한 3년을 고생했죠. 네. 3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야가 이제 일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그 평성에 우리 살던 데가 이제 평성시 양지동인데 네. 양지동 아파트 3개가 한국 TV가 나왔어요. 한민족 잡히는 방송. 거예요. 응. 한민족 방송 오후 5시까지 하는 게 잡혔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자주 말하는데 아나운서가 김정일하고 김대중하고 부를 때 북한은 남조선 괴뢰 뭐 이렇게 뭐 개새끼 자는 안 붙었지만 어쨌든 도당이라는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는 연자까지 붙이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KBS 보니까 아나운서가 똑같이 김자 안 붙이고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KBS 아나운서가 딱 그렇게 부르더라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다를까? 그거에 이제 저는 진짜 충격이었고, 그 일반인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 생각하는 거, 무슨 주체사상, 혁명사상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고 아버지 고향인데, 참, 근데 그때도 이제 약간 탈북자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럼 이제 가족 모두 오신 네. 거잖아요. 가능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나 혼자 먼저 오려고 했댔죠. 그래서 그 브로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댔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내가 여기 올라기는 거 알고 같이 가자. 그래서 브로커랑 한국하고 연계를 하면서 우리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 탈북 브로커 비용이 25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요? 네. 2011년에. 내가 2011년에 왔는데 2011년에 한 사람당 250만 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데려오는데 250인 거예요? 중국에서 아니고? 아니, 북한에서부터 이제 한국까지 데려오는 게 지금보다 훨씬. 엄청 쌀 때죠. 지금은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네, 이력저도 못한다 그래요. 네. 지금 코로나가 있고 나서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오게 됐죠. 그래서. 아, 그럼 2011년 그때 네, 오신, 2011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니까 2월 6일이 음력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음력설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쭉 그렇지. 삼국으로 그렇고가 이렇게. 와서 중국 거쳐서 그 라오스 국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쿤밍인가? 어. 쿤밍이에요.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 넘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오스를 횡단해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그 메콩강 건너서 태국. 태국으로. 태국에서 그러면 한국까지 이렇게 오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되게 오래전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2011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또 10년 지났지,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저보다, 저랑 비슷한 때 오신 것 같거든요. 저는 2015년에 왔으니까. 2015년이면 나보다는 많이 따끈따끈. 아유, 어쨌든, 그렇긴 한데, 네. 그때 그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세요? 보통 이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네. 인천공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태국에서 그 이제 요건 하나씩 주면서 비행기 타는데 그 티켓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운이 지지리도 안 좋았으니까 그때가 내가 49살이었거든요. 운이 지지리도 안 좋아서 내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늘 운이 좀 안 따라줬으니까. 안 따라줬으니까 하필 내가 타면 비행기나 처음 타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안전한데 그때 떨어질까봐 기내식 주는 것도 하나도 못 먹고. 긴장되셔가지고. 그 요팔에 있는 다른 요객들을 보니까 뭐 양주도 시켜 먹고 뭐 네. 포도주도 시켜 먹고 맥주도 네.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 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잔도 안 마시고 진짜 똑바로 앉아서 왔어요. 5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천공항 냄새. 네. 있죠. 인천공항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도 그 해외여행 우간다 가고 뭐 라오스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가고 이렇게 해외 나갈 때마다 그 도시의 그 향기라고 할까? 그냥 이제 뭐 냄새라고 이제 하는데 그 냄새를 느끼거든요. 아, 이 도시의 냄새는 이렇구나. 근데 인천공항은 인천공항만의 특이한 냄새가 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좀 현대적인 냄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이게 인공적으로 그 나무도 키우면서 그 향이 있잖아요. 네. 깨끗하고 청결한.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이 사람도 그렇게 많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될 수가 있을까가 우선 첫째고, 그 다음에 그 인천공항 이제 건물 규모가 네. 이제 지붕 세우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게 걸어가는데 이 천정까지 높이가 이제 이거 다르잖아요. 네, 굉장히 높. 그래서 엘리베이터, 수평 엘리베이터 금수산기념궁전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무빙워크. 이 세상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일반인들이 가는 곳에서 그렇겠네요. 무빙워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건 간부들 다니는 데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 걸로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쭉 끊고 걸로 지나가고. 하긴 금수산기념궁전은 네. 북한에서 엄청 특별한 곳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네. 넣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거기에서 그때 이제 그거 보면서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바닥 시공도 그렇고 그 창문 그 유리 구멍가 통유리 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아직 그 유리가 있기는 하지만 열 처리된 강화 유리가 없어서 큰 유리창 하기가 힘들거든요. 해외에서 수입해야 돼요, 북한은. 근데 그 건물 규모,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어 있고, 그때는 긴장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긴장이 풀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화장실. 화장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국정원에서 나왔던 그분한테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비행기에서는 뭐 했어요? 비행기에서는 긴장해서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양반 쭉 갔다 오더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그런 화장실을 그때 처음 봤지. 50평생. 딴 데보다 공항 화장실이 특별히 더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는 평성서 살았으니까 순안 가다 순안공항 한번 봤거든요. 옛날 그때 네, 2011. 네. 지금 개조해서 뭐 조금 커졌다고 하는데 난 순안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줄 알았거든. 세계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순안공항 그냥 촌집이잖아. 네. 농촌 네. 건물. 그러니까요. 그때 그 규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처음 놀랐고 들어오면서 그 대교 있잖아요. 인천대교. 네, 인천대교로 오셨어요? 네, 인천대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도 좋았지만 버스도 이제 백대 버스 북한에서 이제 네. 그게 제일 좋은 버스죠. 일회 행사할 때 네. 백대 버스 이제 그거인데 백대 버스보다 좋더라고. 근데 인천대교 보면서 내가 남포관문이 진짜 뭐 세계적인 뭐 그런 관문인 줄 알았는데 떠들었었죠 그렇게. 인천대교 딱 보는데 그 밑에가 이제 다 바다잖아요. 네. 아예 다르다, 완전히 틀리다는 걸 그때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이제 그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 그때. 향후에 어떤 게 기다리든지 간에 이 정도의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상상이 안 돼. 또는 이제 같이 오면서 그때 같이 오던 친구들은 나보다 더 이제 뭐 양강도 해산, 무산 뭐 이런 데서 구석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 산에 가서 나무 찍던 사람, 군 캐던 사람, 밀수하던 놈,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이런 버스에다 태운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놀라웠기도 했댔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 버스도 간부들만 타는 그런 버스인데. 그렇죠. 옆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네요. 이거는 선생님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탈북자들 가지고 북한에서 뭐 쓰레기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그 쓰레기를 정성스럽게 사람 대접 하면서 인간답게 그것도 북한의 웬만한 고위급 간부들보다 더 잘 살게 이제 그쵸. 해주려고 그 버스 태워오는 바에 그날 버스 이제 있는 데를 데려가서 나는 기껏해야 뭐 화물차 적재함에만 태워줘도 사실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 문 열면서 타라는 거야. 이거 우리 타는 버스나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타세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느끼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그 제일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안전벨트 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아마 그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어도 원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딱 안전벨트 하십시오. 뭐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 안전벨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근사근하게 이제 그 안내하던 친구가 하니까 그 이제 사람이 그 대접받는 느낌이라는 게 그 감동 안 할 수가 없이 그건 뭐 또 건강검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시키잖아요. 그 시설 보고 큰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어느 정도 규모나 그냥 건강검진 하는 데예요. 병원 시설 뭐 좋고 키 재는 것도 위에서 이게 레이저로. 근데 이제 딱 올라섰는데 키하고 체중이 같이.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셨겠다, 진짜. 그것도 그쵸? 신기했고, 혈압 재는 거,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선녀니까 기분 좋게 딱 저에다가 풀어주고, 이제 북한에선 이거 요거 유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그것도 재는데. 이제 청진기 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혈압 잰다 그랬는데 보니까 기계에 뜰롱이 있는데, 팔 엮고 이제, 가고 있으면 혈압이 딱 나오잖아.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워낙 북한에서 많은 걸 겪으셨고 이제 다양한 일을 하셨고 이제 간부로도 일을 하셨고 그러셨으니까 오셔서도 보는 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건축의 모습, 어떤 다리를 놓고서도 야 이런 규모의 다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놀랍구나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패션, 청바지 입었네? 막 찢어진 바지 입었네? 그런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정말 놀라셨겠다. 다른 의미로 굉장히 충격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때 이제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이렇게 가족끼리 다 마치신 예, 예. 거겠네요. 예. 국정원도 저희는 심사가 빨리 됐어요. 가족이라서 조금 예. 빨리 빼주는. 그렇죠. 빨리 빼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그 중국에서부터 갔다 왔던 친구들은 다 155기가 됐고 나는 빨리 빼져서 154기로 하나원 와서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고 이제 나왔죠. 그때는 이제 온 가족이 집을 같이. 그때 내가 하나원 총무 했으니까 오. 그때만 해도 한 기수가 여자가 한 100명, 150명 막 이렇게 될 때잖아. 아, 진짜 많았을 때네요. 그니까 남자가 우리가 한 거의 70명 됐거든요. 남자도요? 네, 60 몇 명이었어요, 우리 154명. 우와, 대박.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 탈북자들이 서울 가려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먹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서울 가겠다고 재미 뽑기 하고. 그냥 나와서 서울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집사람은 이제 내가 총무니까 네. 무조건 서울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애들이. 아닌데, 나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평양보다는 평양 가까운 그 지방에서 네. 사는 게 좀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평성이, 시장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서울 안 가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분당 가라고. 천당 밑에 천당 아래 분당. 분당.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뭐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분당 잡았는데 그때 집사람이 엄청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왜 서울 안 가냐? 서울 안 가냐고. 근데 이제 분당에서 살아보니까 이젠 꽤 살았죠. 살아보니까 서울보다 좋잖아요. 아, 그렇죠. 좋죠. 서울, 강남 딱 들어가기 네. 좋고, 어디 내려가기도 좋고, 되게 좋은 위치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좀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옮겼죠. 강남으로. 아, 강남 자곡동 쪽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좀 큰 집으로. 진짜로요?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제도가 굉장히 이제 네. 또 좋고 탈북자들은 차상위계층 뭐 이거 네. 해가지고 점수 네. 가산점 주잖아요. 네.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도 항상 그 임대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신기했어요. 그 예전에는 막 그 임대동을 따로 하나 냈는데, 그러면 또 차별이다 해가지고, 모르게. 다 섞여 사는데, 누가 임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느 동네 산다. 뭐 내가 강남 자곡동 거기 산다 그러면 그 부자 동네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아니 뭐 자이에 산다 그러죠. 잘 사네 그랬는데 이제 그 알아보니까 임대로 해가지고 받은 주택이다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단지에 이제 그런 주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뭐